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정치권 키워드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구정물과 썩은 물입니다. 아하, 한동훈 위원장 또 이재명 대표의 멘트인데요. 설전 수위가 좀 세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저께 한동훈 비대위원장 발언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말도 안 되는 구정물 같은 공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한테 아참할 사람만 꽂아 넣는 것, 새물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구정물을 집어넣는 것이다. 이렇게 포문을 열었고요.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은 현역 불패 기득권 공천 그대로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썩은 물 공천, 고인물 공천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 검사 공천 얘기도 나왔어요.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이 검사 공천에 관련해서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먼저 얘기를 꺼냈는데요. 네. 민주당은 검사 가산점도 주던데라고 하면서 검사 독재는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공천을 보니까 백주 대낮에 돈봉투 받는 장면이 찍힌 후보도 공천을 하더라라고 하면서 정우택 의원에 대한 공천을 비판을 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동훈 위원장은 민주당이 지난 대선 당시에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를 보좌했던 인물을 공천한 것을 두고 사천의 끝판왕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TV 토론하는 거 두고도 설전이 계속 오가고 있네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제안했던 1대1 TV 네. 토론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거절의 뜻을 밝혔는데요. 일단 그 이유는 대통령과 취임을 하고 나서 대통령 이 취임을 하고 또 본인이 야당 대표로 취임을 하고 나서 한 번도 대통령하고 만나지 못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대화가 먼저다라고 반박을 했고 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송사에서 누구를 사회자로 내세워도 상관없다. 심지어 김어준 씨가 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전에는 좀 한동훈 위원장 얘기에 이재명 대표가 뭐 크게 반응을 좀 안 했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뭐 최근에 보면 좀 달라진 분위기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최근에 뭐가 달라졌을까 했을 때는 이제 뭐 공천 파동이 이제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에서 좀 더 강하게 있었고 아하. 또 최근에 지지율이 이제 여러 여론조사에서 좀 국민의힘이 추월 추세인 것은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가 좀 직접 나서서 또 설전을 해야 되는 그런 또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김건희 여사하고 1대1 토론을 제안한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네, 정청래 의원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를 빗대서 얘기를 이제 한 것인데 예. 어제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얘기한 것은 김건희 여사와 1대1 토론을 거듭 제안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한테는 가정 사이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 사건들이다라고 네. 하면서 원하면 토론장에서 묵비권도 보장하겠다라고 하고 여기에 덧붙인 말이 사회자로 카카오톡 친구 한동훈을 데리고 나와도 좋다. 사회자로 부적절하면 마음 안정 차원에서 한동훈 같은 분을 데리고 나와도 좋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예. 이재명 대표에게 거짓말만 안 하면 된다. 묵비권을 드리겠다. 정청래 같은 분을 데리고 나와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방 약간 미러링 하듯이 이렇게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도부의 인사들이 또 설전을 주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총선 다가올수록 여야 대표 간의 좀 신경전도 더 거세지는 모양새네요. 자, 정치권 두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두 번째 키워드 17번째 민생 토론회였습니다. 어제가 17번째. 어제 어디서 어떤 주제로 민생 토론회가 열렸습니까? 네, 오후 경기도 광명시의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해서 민생 토론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어떤 지원책들이 나왔을까요? 네, 청년이 주제였기 때문에 네. 뭐 특히 학생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일단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지원책은 국가장학금 제도의 대폭 확대였습니다. 현재는 국가장학금의 수혜 대상이 100만 명인데요. 이것을 150만 명까지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공부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근로장학금도 대폭 확대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미래를 위해서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도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가입기간이 5년인 청년 도약 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정부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청년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군 복무 청년도 청년 도약 계좌에 가입하도록 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있죠. 최근에 어떤 기업에서 지급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과세가 있었습니다. 이 논란이 있었는데 이를 두고 전액 비과세한다라는 정부의 방침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제 대구에서 민생 토론회 있었는데요. 지역 개발 정책 얘기를 많이 했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에서 신속하게 집행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정책만 10여 가지가 되는데요. 특히 강조를 했던 게 대구 신공항, 팔공산 고속도로 건설이었고 악취 문제 해소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네. 들어가는 예산이 5조 원 규모이기 때문에 또 이제 재원 마련에도 눈길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저와 우리 홍준표 시장님 또 우리 강은희 교육감님이 재직하는 중에 대구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라고 사투리를 나름 구사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사투리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총선 앞두고 너무 여당 지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생 토론회를 연이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 울산 그린벨트 해제, 또 군사보호구역 해제 이것을 거듭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당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논란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념 대신에 민생을 챙기라는 야당 요구에 응한 것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관권 선거는 아니다. 대선 공약을 지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공천 자금 마무리 수순에 지금 들어간 여야 대표들 본격적인 지원 유세 지원에 나서기도 했네요. 네, 이재명 대표는 서울 영등포 갑 지역구를 네. 돌면서 최현일 후보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이 지역구는 바로 김영주 의원이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있다가 이제 국민의힘으로 건너간 그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각별하게 또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고요. 김영주 국회부의장을 향해서 이 대표가 또 한마디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상한 핑계를 대고 나가는 바람에 조금 싱거워졌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알지만 이미 승부는 났다라고 하면서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낙관을 했고요. 네. 한편 국민의힘의 한동훈 위원장은 청주를 찾았습니다. 야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하는 건 약속이 아니라 실천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통령을 보유한 집권 여당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 지금 컷오프가 좀 있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서울 서초 을 지역에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가 단수 공천을 받았거든요. 단수 공천. 예, 그렇다면 이제 서초을에 원래 국회의원이었었던 박성중 의원이 이제 컷오프가 된 건데 박성중 의원은 이제 경기 부천을로 옮겨서 또 출마를 하는 쪽으로 전략적 재배치가 또 되기도 했습니다. 서른 의원 지역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탈당을 하고 국민의힘으로 가면서 영등포 갑으로 이제 전략 공천을 받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현역 의원 컷오프 더 말씀을 드리면 부산 서구 동구의 안병길 의원, 또 서울 강남병의 유경준 의원, 대구 달서갑의 홍석준 의원이 이제 공천 배제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실상 컷오프라고 꼽히고 있는 곳이 이제 국민 추천 지역으로 선정된 대구 동군위갑, 대구 북갑, 울산 남갑 이 세 지역인데 이 세 지역의 류성걸 양금이 이채익 의원도 사실상 컷오프됐다 이렇게 또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면 공천 내홍 겪고 있는 가운데 어쨌든 임종석 전 실장 민주당에 남기로 했습니다. 어제 움직임 어땠습니까? 네, 일단은 지난 주말 주초 이렇게 거쳐오면서 좀 진정세로 접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월요일 아침에 당에 남기로 한다라고 하는 이 방침을 전해오면서 이 공천 잡음이 숨고르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기동민 의원도 공천에서 배제가 됐지만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하지 못해 안타깝지만 당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잔류 의사를 밝혀서 일단 이번 주에 조금 이제 사그라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관심이 모이는 게 홍영표 의원입니다. 오늘 거취 표명한다고 하는데 뭐 탈당 선언할 거라고 봅니까? 네, 홍영표 의원은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리더로서는 전혀 자질이 없는 저질 리더다라고까지 비판을 했고 또 어제도 이제 탈당을 할 것을 내일 탈당한다 이렇게 시사를 했기 때문에 오늘 거취 표명이 이제 탈당 선언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현재 민주당에서는 또 사천 의혹 논란도 이어지는 모양새인데 어떤 내용이죠? 네, 권향엽 예비 후보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에 출마를 한 예비 후보인데요. 권양엽 예비 후보에 대해서 단수 공천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권 예비 후보가 대선 당시에 김혜경 씨를 보좌하는 이 보좌 기구에 속해 있었던 것이 이제 논란이 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낙하산 공천이다 또 김혜경 공천이다 사천이다 이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권양엽 예비 후보가 오랜 기간 동안 당직자를 지냈고 지난 대선 때도
보좌를 하긴 했지만 뭐 수행 비서라든지 사적 인연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았다, 없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근데 권양열 예비 후보가 단수 공천 말고 경선을 하게 해달라라고 아하. 요청을 했고 이것을 당이 받아들이게 되면서 단수 공천 방침이 일단 철회가 되고 경선으로 돌입을 해서 서동용 의원이라든지 이 지역구의 경쟁자들과 경선을 하게 되는 거군요. 자,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표 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국회에서 만남을 가졌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결국 두 당의 대표가 한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윤석열 정권 심판에 힘을 합치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이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상결례차 국회를 방문해서 이재명 대표를 예방을 했고요. 두 사람은 거의 한 목소리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려는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역할을 분담해서 가겠다. 비례는 뭐 조국혁신당, 그렇죠. 네. 지역구는 민주당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례대표를 조국혁신당 찍어달라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 다른 또 비례정당이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요. 근데 이제 양쪽에서 어느 정도 좀 나눠 갖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양해한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지역구 같은 경우는 조국혁신당이 뭐 도전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 쪽으로 좀 자연스럽게 모아주는 이런 구도를 만들려고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정치권 키워드 뭡니까?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서 얼마 전에 재표결했었는데 부결이 돼서 폐기가 됐습니다. 이 법안 재발의를 하는 겁니까? 네, 특검 도입 법안이 재발의가 됐는데요. 이 재발의는 또 내용이 다릅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권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요. 네. 원래 예전에 김건희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담겨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민간인 대통령 순방 의혹, 양평 고속도로 관련 특혜 의혹, 그리고 명품 가방 수수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추가를 했습니다. 권인숙 의원은 21대 남은 임기의 특검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당 입장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여당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무리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각종 공천 자본과 내홍으로 당 지지율이 떨어진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급한 마음으로 정쟁용 카드를 꺼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기존의 김건희 특검법 일정을 살펴보면 되는데요. 일단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문턱을 넘지를 못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해서 좀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한 8개월 네. 정도 본회의 표결까지 걸렸는데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번에 패스트트랙 지정을 또 한다고 해도 이번 국회에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는 좀 처리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상징적으로 좀 발의한 성격이 있고 아무래도 총선 이후에 22대 국회가 구성이 됐을 때 다시 발의가 되지 않을까 이것이 좀 유력한 관측입니다. 하더라도 다음 국회가 가능하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에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대학들이 신청한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그걸 훨씬 넘어섰어요. 네, 전국 40개 의대에서 의대 증원 신청을 했고 이것을 마감해서 보니까 총 3,401명 증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에 11월에 수요 조사를 이미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각 대학에서 적어서 냈던 그 최고치가 2,800여 명이었거든요. 예. 그때보다도 더 많은 신청이 들어온 것인데 이것은 그동안 정부에서 뭐 추가로 또 신청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또 임의로 증원시켜주진 않겠다. 이런 방침들을 또 같이 제시했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이제 이번 기회에 좀 확실하게 써야겠다. 나중에 더 추가적으로 신청할 기회가 없다. 이런 점들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원 신청 연기 요구했던 일부 의과대학들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뭐 대학 본부 그리고 의과대 학장 또 일선의 의대 교수들 간에 좀 괴리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데요. 강원대 의대에서는 소속 교수 10여 명이 삭발식을 열어서 삭발식이요? 강원대 학교 본부 쪽에서 이제 제대로 의견 수렴을 하지 않고 그냥 교육부 쪽에 의견을 냈다라고 하는 뭐 이런 취지에서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이고 이런 취지의 어떤 행동들은 다른 학교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경북대학교의 교수들은 또 일부 사직서를 내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서울대에서는 뭐 학장과 병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현재 의료 공백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는 이제 그제 4일 저녁 8시까지의 기준으로 보면 예. 전체 전공의의 90% 수준인 8,900
83명이 근무지를 이탈을 한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응급실에 어느 정도 이제 의료 공백이 나타나고 있는 게 예를 들면은 이제 더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한데도 응급시술까지만 가능하다거나 뭐 신규 환자에 대해서는 단순 열상 환자는 24시간 동안 제한한다라고 하거나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병상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 부족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최근에는 전임의 그러니까 전공의 과정 끝내고 전문의로 네. 들어가면서 이제 병원에서 조금 추가적으로 머물면서 수련을 하는 이 전임의들도 2월 말 3월 초에 주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또 현재의 어려운 의료 현실을 호소하면서 계약을 포기하는 상태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그 의료 공백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한테 불가역적 면허 정지를 선언했는데 어제부터 면허 정지 통보가 시작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 복귀 명령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이 전공의들에 대해서 면허 정지 통보에 들어가는데 이 통보 절차는 이제 사전 통보를 하고 의견을 청취를 하면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 1차적인 과정으로서 사전 통보서를 어제부터 발송을 하기 시작했고요. 일단 정부에서는 누누이 얘기했지만 어떤 구제 절차도 없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워낙에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